음. 자, 어, 지금 오늘 그 사업부 소개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부에서 하는 세 가지 솔루션, 엘러스터치, 디서치, CPM, 세 개 소개했고, 오늘 마지막 이제 내일부터 진행할 교육에 대한 계획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음. 자, 이번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신입이라고 보고 어,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가서 팀원으로서 위에 사수가 있는 상태에서 팀원으로서 가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목표야. 나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도 맞나요? 네. 그러고 싶나요? 아니면 더 공부할까요? 어? 2달 하고 현장에 가서 어, 사수가 시키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수준.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좀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업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게 이번 교육의 목적이에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는 커리큘럼으로 짠 거예요. 자, 설명했지만, 그 엘라스틱 서치는 서치 업저빌리티 시큐리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엘라스틱 거예요. 엘라스틱 사이 제품인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 디리아에서 디서치랑 CPM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크게 엘라스틱 서치나 업저빌리티도 할 수도 있고 디서치를 할 수도 있고 CPM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엘라스틱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좀 빼더라도. 그다음에 디서치랑 CPM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팀이 나눠지면 엘라스틱은 필수를 알아야 되고 리서치 팀에 가면 이쪽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CPM에 가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네. 이거를 하려면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엘라스틱을 설치하고 구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응? 설치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 수준. 세 번째는 CPM이랑 디서치에 대한 인덱스한 거는 그 부서에 가서 더 할 거예요. 깊이. 하지만 요번에 할 거는 CPM이랑 디서치는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기술을 쓰고 이 기술들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초 수준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딥다이브는 가서 하시는 거예요. 팀에 가서.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요게 제 목표예요. 자, 아키텍처를 설명을 할게요. 일단, 자, 여기가 사용자 화면 프론트 엔드,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엔드죠. 백엔드. 풀스택 하면 저 두 개잖아요. 그렇죠? DB까지 알고. 그렇죠? 엘라스틱 서치. 그러니까 백엔드 그다음에 저장소는 스토어는 엘라스틱 서치. 그다음에 퓨리파이는 정제. 정제하는 거는 로그스탯이.
그다음에 저 플릿이랑 APM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큐잉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집하는 데이터가 1,000건, 2,000건, 10만 건, 뭐 100만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1억 건, 뭐 10억 건 들어오면은 이 중간에 큐잉을 해줘야 돼요. 응? 대용량이 들어오면은 카프카라는 7번 이 큐잉 레이어가 있어야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카프카를 쓰고 카프카는 글로벌하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큐잉 메시징 시스템이고 안정적이죠. 지금 우리 프로젝트 한 거에 대형 사이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콜렉터 부분인데 수집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 지금.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카프카 커넥트라는 게 있어요. 카프카 커넥트. 얘가 이제 카프카에서 수집하는 기술이에요. 카프카의 수집기라고 보면 되고 그 7번의 카프카는 저장 라우팅 해주는 메시징 큐, 커넥트는 수집기인데 이 카프카 커넥트를 쓰는 이유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갖고 올 때 하고 데이터를 오픈 안 해주고 API만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호출할 때는 이 카프카 커넥트를 써야 하는 게 좋아요. 응? 원래는 로고스테이시에서도 땡길 수 있어요, 이거를. 이 두 개를. 로고스테이시에서도 땡길 수 있는데 로고스테이시의 단점은 어, 한대 이중화가 안 돼. 그래서 이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프카 커넥트를 어, 쓰려고 해요. 요번에 현대카드에서 처음 적용해봤고 그 다음에 음, 그 로고 아까 얘기했던 로고하고 매트릭은 그 비츠라는 거를 쓸 수도 있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쓸 수도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비츠는 아까 개별로 설치하는 거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이게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차이가 있어. 있고 여기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저기 APM은 APM 서버가 있고 APM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APM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요. 어플리케이션 왓스에다가 그러면 APM 서버로 보내고 걔가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집어넣는. 그다음에 럼이라고 아까 있었죠. 리얼 유저 모니터링도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요. 브라우저에 씹는. 그러면 걔가 수집을 해서 APM 서버로 보내면 엘라스틱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플릿 서버는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리모트에서. 수집기. 수집기 우리 사이트 가면은 막 1,000대 수집할 때도 있거든. 그러면 그 수집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우리가 다니면서 1,000대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리모트 관리하는 게 플릿 서버예요. 자, 그러면 어 그다음에 프론트는 다 리액터로만 해요. 우리는 디서치나 CPM이나 그다음에 백엔드는 디서치는 장고 파이썬 그다음에 저 뭐야 CPM은 노드.js 기반 익스프레스.js로 해요.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키바나 있죠? 키바나도 리액트로 개발돼 있어요. 키바나라는 그 시가코 도구 있죠. 엘라스틱에 맞는 노드 리액트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쓰는 거고 그렇죠? 설치해서 그다음에 Next.js라는 게 이제 지금 나왔는데 얘가 이제 저 리액트 있잖아요. 리액트랑 익스프레스 합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쓸지 안 쓸지 지금 고민 중이라서 아마 맛보기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술 스택이 엘라스틱, 녹색, 그렇죠? 녹색 부분. 로고 스탯이 엘라스틱 키바나, 그다음에 비츠, 엘라스틱 에이전트, APM, 럼, APM 서버, 플릿 서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엘라스틱 스택 기술이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이 저기예요, 여기 리액트, 익스프레스, 넥스트, 그다음에 파이썬이 장고, 그다음에 그쵸, 카프카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 일정표에 있는 순서를 따르면 제일 먼저 할 게 엘라스틱 서치를 할 거고 키바나 그렇죠? 하고 3번이 그다음 빛으로 수집할 거예요. 수집.
그래서 해보고 그다음 4번이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수집을 해볼 거예요.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 수집 기능인데 비치는 개별로 설치해서 하는 거고 에이전트는 통합된 버전으로 하는 거고 차이가 좀 있어서 할 거고 그다음에 5번이 그다음에 이제 로고스탯이하고 그래서 정지하는 걸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빛으로 바로 넣을 거고 그다음에 로고스탯 통해서 넣는 걸 해볼 거고 그다음에 6번이 플리스 서버 에이전트 원격 제어해주는 기능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카프카로 API나 DB에 있는 거 땡기는 거 해볼 거예요. 카프카 써가지고 그다음에 어 8번, 9번 그다음에 APM 요거 APM하고 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해볼 거고 저기 장고부터 그다음에 저기 해볼 거예요. 실습까지. 너무 많나? 응? 응? 너무 많나?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처음 와가지고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어딘 것 같아요? 보통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가장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해하고 설치 환경 구성하고 연결해 보면서 에러 잡는 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맞나? 나는 그렇던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이게 데이터 흘러가고 실제 붙여봐야지 이해가 딱 되지. 책만 보고 이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를 할 때 재반 환경 구성이라든지 개발 환경 세팅 이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려고 다 연결해 보려고. 그래야 실제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아니지만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흘러가서 보여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맞나요? 네. 네, 내가 해봤더니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좀 줄여줘야 어, 빨리 안 지치니까. 다들 뭐 해봐서 알겠지만 이 IT는 산 넘고 삼이잖아. 산 하나 넘으면 또 있고 넘으면 더 계속 큰 산들만 있잖아. 작은 산은. 그래서 그런 거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가서 프로젝트 나와서 바로 이해 그 고객사 상황에 맞게끔 이해하고 본인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걸 다 흘려봐야 돼 실제로. 해본 저런 말 있잖아. 해본 사람이 장땡. 오케이? 네. 물론 일정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 모자르면 좀 라이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좀 흘려는 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자, 그래서 지금 그 자세한 일정표는 제가 전달해 드렸고 요약하면 44일인데 여기서 중점을 두는 데는 저기 엘라스틱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부분인데 저게 자격증 시험 대비 과정이 저 과정을 들어야 그 서티파이 엔지니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시험 문제가 저기서 거의 저기 중심으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고 저걸 15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딸 정도까지 교육을 하려고 지금 반복 3번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려면 다 외워야 되거든. 이해하고 문제만 보고 다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그첫 번째 그 저기 자격증 따는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커리어도 있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땀으로써 대외적인 인지도가 올라가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교육 과정에 엘라스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라스틱에서 만든 과정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가장 제품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장 잘 이해하게끔 만든 커리큘럼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필독으로 저걸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인력이 되는 거예요. 엘라스틱은 오픈소스 버전도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엘라스틱 서치 다운로드 받아서 매뉴얼 보고 다 해요. 웬만한 개발자들 해요. 근데 우리랑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데이터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 튜닝이 안 돼.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은 가장 핵심적인 원리랑 기초 수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설치해서 쓰는 거 플린 엔지니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엘라스틱 옵저빌리티 1번은 그 로그 메트릭 주로 중심으로 할 거고 2번은 그 APM하고 럼 있죠. 이거를 할 건데 왜 뒤에다 하냐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돼야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뒤로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되고 어 엘라스틱 서치하고 그다음에 카프카하고 쭉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한 9일 정도 해가지고 샘플 프로젝트 할 거예요. 샘플 프로젝트. 이거는 아까 본 처음부터 끝까지 흘려보는 거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 거야.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 이틀 정도는 랩업하고 발표 자료 준비한 다음에 아마 좀 우리 팀원들 다 불러서 발표. 응? 질문. 그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응시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해줘. 해줄 거예요. 해줘요. 어, 내가 보기에 시험을 이거 다 끝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기 저거 듣고 이거 할 때도 엘라스틱 계속 쓸 거거든. 음. 또 질문. 저 한 게 어, 있는데요. 한 개. 그러면 마지막 발표 진행 끝나고 이제 팀 배정이 바로 그거 맞춰서 진행되나요? 아니면은 팀 소개는 그때 할 거예요. 랩업 때. 알겠습니다. 저기 저 대부분 이사님이 교육하신 거예요? 어? 이 참고부터 정확히 내가 할 거야. 자바스크립트까지. 왜? 대단하십니다. 아, 내가 장고는 좀 오래 했고 리액트도 조금 해봤고 노드는 안 해봤는데 비슷해서 뭐 카프카는 카프카는 내가 해봤는데 커넥터는 최지우집이 잘해.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커넥터로 해가지고 최지우집은 강사로 초빙할 거지. 하고 또 있어요? 응?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맥북 내일부터 실습이 안 될 실습 환경 구성할 건데, 네. 어, 저기, VI 쓸 줄 알아요? VI 다들?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 못 써요? 어쨌든 내일부터 실습할 때는 그 맥의 그 터미널에서 할 거예요. 터미널. 네. 터미널에서 할 거고, 다크나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성도 있죠. 네. 이거 다 맥에다 설치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맥이 버틸 것 같은데, 메모리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이트하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수고했고, 맞다. 저기 오늘 오후부터는 내가 준 그 자료 있죠. 네. 교육교재. 그거를 좀 읽고 계세요. 오늘, 내일. 내일이 뭐지? 1시부터 하죠.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교육. 네. 2시간 할 건데, 그 전까지는 그 교육교재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 그 교육교재를 어, 보고 계세요. 응?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